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김용태 의원과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해 단일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반면 친박계는 단일화 가능성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새누리당 당권 경쟁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서성교 YTN 개건 해설위원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박 단일화 후보가 결정이 됐고 오늘 새누리당 전당대회 후보들 기호 몇 번인지 다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제어 보시죠. 저는 정병국 후에 묵묵히 백의종군에서 누를 저어 정권 재창출의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겁니다. 우리 정병국 혁신 단일 후보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힘을 모아주신 김용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혁신의 승리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출마를 하고 누가 들어가고 누가 단일화를 하고 안 하고는 저희의 관심 밖입니다. 오늘 새누리당 당대표 저 이정현이 등록을 마친 것 그 자체가 새누리당의 혁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비주류 또 비엘리트 보수저 출신인 저 이정현이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위기에 처하고 어려울 때마다 저 이주영이 나서면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도 저 이주영이 나섰기 때문에 새누리당 좌초했지만 다시 재건됩니다. 그래서 당을 구하기 위해서 저 이주영이 나선 것입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확실히 해냅니다. 하나, 정치적 작은 이해를 내려놓고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화합의 새누리당을 만든다. 2016년 7월 29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일동. 오늘 화합의 약속을 후보들이 손잡고 했는데 오늘부터 진짜 치열한 전쟁이 시작됐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비박 후보는 정병국 후보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어떤 변수가 될까요? 예, 비박 단일 후보라고 칭하기는 좀 아직 네.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호영 의원이 비박 예. 후보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인지 혁신 단일 후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예. 아마도 정병국 의원이 단일 후보가 됨으로써 아마 초반 전당대회에서 기세를 상당히 많이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여론조사는 당원 30%, 일반 국민 70%, 30% 이렇게 했는데 예. 아마도 전 그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김용태 의원이 국민 여론조사에는 조금 앞섰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오선인 정병국 의원이 당원 여론조사에는 조금 앞서서 아마 정병국 의원으로 단일 후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박 진영에서 일단 단일 후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사는 과연 친박 후보들도 단일화할 거냐, 예. 아니면 친박의 표심들이 과연 어느 후보를 지지할 거냐 이걸로 이제 관건이 모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그 단일화가 설익은 단일화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주류 쪽에서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또 당원들에게 줄 수 있었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분위기도 훨씬 좋게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비주류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좀 보태는 그런 방향의 기회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단일화를 이번에 그 어찌됐건 두 사람이 하긴 했습니다만 예. 단일화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혁신 일종의 콘서트를 계속 여는 거죠. 예. 비주류들끼리. 사실은 지금 주류 쪽에서 또 친박계 중심의 현재 그 비대위에서 별로 혁신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혁신 분위기를 고조시킨
한껏 고조시킨 상태에서 사실은 그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졌더라면 시점이 너무 일렀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이제 서리가 없다라는 말씀인 예. 거고요. 그렇게 갔더라면 훨씬 더 저는 비주류에게 기회도 있었을 것이고 새누리당에게도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후보 등록 마감 날 김용태 후보와 정병국 후보가 손을 맞잡고 단일화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새누리당 전당대회 혁신 단일 후보는 정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새누리당의 혁신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혁신 단일 후보 정병국 호는 내년 정권 재창출의 바다로 이제 떠나갑니다. 저는 정병국 호에 묵묵히 백의종군에서 노를 저어 정권 재창출의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겁니다. 속죄와 희생의 길을 함께 갑시다.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는 영광의 대표가 아닙니다. 당원과 국민들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속죄의 대표입니다. 그러면서도 정권 재창출에 확신을 심는 희망의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혁신하겠다. 이 메시지를 내걸고 이제 혁신 단일 후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비박을 대표하는 후보가 되겠고 비박을 대표하는 정권 재창출을 향해 가는 후보가 되겠죠. 네, 지금 새누리당 이번 선출되는 당대표의 과제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혁신하지만 혁신의 가장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은 계파를 청산한 당 화합을 어떻게 이루어낼 거냐. 네. 그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일정 부분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 성공 부분을 어떻게 뒷받침할 거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이번에 그 새누리당을 떠난 많은 지지자들이 있는데 예. 지지자들의 민심을 어떻게 회복하고 외인을 확대해서 정권 재창출을 할 것이냐 이 과제인데 정말로 혁신을 누가 이뤄낼지 아직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고 아직 그 표심이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는 그런 예.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혁신을 위해서 이제 비박 후보들은 손을 잡고 단일화를 하기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단일화를 이뤄냈는데 친박계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끝까지 간다, 단일화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개파 속의 단일화라든지 교통정리 옳지 않다라고 보고 끝까지 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로부터 직접 심판받는 그런 경선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뭐 정치라는 게 항상 생물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변하지만은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단일화에 대한 어떤 제안도 또는 어떤 필요성에 대한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저는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 이건 출마를 하는 것이지 중간에 들어간다거나 또 누구를 들어가게 한다거나 하는 그걸 전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가 단일화를 하든 누가 나오든 누가 들어가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결국 친박 후보들은 단일화 없다, 끝까지 간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친박표가 분산되는 거 아닌가요? 뭐 끝까지 두고 봐야죠. 예. 그런데다가 사실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어떤 후보라도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오늘 후보 등록하지 않았습니까? 예. 레이스가 이제 막 시작되는데 뭐 벌써 이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시기적으로 예. 너무 이른감이 이제 누가 보더라도 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친박계 후보들은 지금 말은 저렇게 끝까지 간다라고도 예. 얘기는 하지만 뭐 과거에도 어떤 정치인들도 다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이제 그 최후 국면에 가게 되면 예. 그러니까 이제 정작 경선 일이 다가오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이제 오가게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조율이 이제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이제 그런 과정을 친박계도 좀 반드시 거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박계 뭐 후보가 단일화 최종적으로 했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강력하지가 않다라고 예. 한다면 결국 친박계 후보 간의 이제 경쟁 구도로 갈 수도 있겠죠. 예. 뭐 친박계 후보 간의 양강 구도로 끝까지 간다 이러면 뭐 그냥 끝까지 갈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비박계 단일화 효과가 의외로 효과가 커서 비박계 후보가 단일화된 후보가 굉장히 강력하다 이럴 경우에는
친박계도 그 막판에 가서는 단일화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형식적 단일화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이 그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친박계의 표 결정, 표 솔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예. 실질적인 단일화 효과도 일단은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이종훈 박사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정병국 그 단일 후보가 많은 지지를 획득하게 되고 예. 만약에 1등으로 오르게 되면 나머지 2등, 3등, 4등 하는 친박 후보들 간의 단일화도 또는 후보 사퇴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친박이 지금 비박 단일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데요. 비박 단일화 효과와 관련해서 아마도 비박 주호영 후보의 의중이 상당히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호영 의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원칙적으로는 단일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선거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단일화 가능성도 배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계파가 다시 특정인을 지원해서 당권을 잡으려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전대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가장 책임이 큰 계파가 또다시 당권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노골화된다면 그때는 단일화를 적극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입장에서 조금 더 진전된 용어를 사용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움직인 것이 분명히 보이죠. 예. 그동안에 이제 워딩을 쭉 이제 우리가 분석해 볼 때.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비주류 또 비박계 입장에서는 단일화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단일화하는 거로도 모자라서 사실은 친박계 내에 어떻게든 좀 이렇게 분열을 좀 유발을 해서라도 친박계 표의 일부를 가져오지 않으면 지금 이길 수 없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일화는 지금 필수적인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시점의 문제일 뿐이지 예. 이제 그런 그 단일화를 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 있었던 그 단일화는 조금 좀 그 시기적으로 너무 앞선감이 있고 예. 그래서 오히려 단일화의 효과를 좀 극대화하는 것이 조금 좀 힘들어진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주호영 또 지금 오늘 그 당선된 결정된 단일 예. 후보로 결정된 정병국 의원 간에 예. 그 단일화 분위기 또 혁신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 간다면 예. 의외로 좀 파괴력이 있는 그런 그 국면을 만들 수도 있겠죠.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예. 단일화 거의 근처까지 간 것 같은데요, 마음은. 네, 어떻게 전제 조건으로 보십니까? 이제 예. 계파 갈등, 특정 계파가 특정 후보를 미는 경우에는 예. 단일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건데 이미 벌써 친박과 비박 구도로 전당대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본인이 곧 단일화를 참여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예. 과연 주호영 의원이 비박 그러니까 정병국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에 얼마만큼 표 몰아줄 수 있을 것인가 예. 또 상징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더 관심이 간다고 보여집니다. 네. 표몰이를 얘기한다면 결국 김무성 전 대표와 서청원 의원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여의도를 떠나 있는다. 지금은 뭐 전당대회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결국은 표결집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뭐 이미 결집에 네. 나선 것으로 봐야 되지 어느 않겠습니까? 쪽으로 향한다고 보십니까? 뭐 이제 뭐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서청원 의원 예. 같은 경우에 당연히 친박계 예. 표결집을 친박 이제, 누구? 하는데 예. 뭐 친박계 후보들이 지금 여러 명이 있으니까요. 예. 아직까지는 딱 누구다라고 결정을 안 했을 수도 있다라고는 봅니다. 예. 그런데 뭐 그 가장 이제 심증이 많이 가는 후보는 역시 뭐 이주영 의원이 아니겠느냐.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예. 정치권에서 돌고 있고요. 아마 친박 쪽에서는 뭐 그 이주영 의원은 원래부터 사실은 이 전당대회 초기 단계부터 얘기가 나왔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뭐 친박 쪽에서 가장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후보이기 때문에 예. 심정적으로는 그쪽이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까지 갈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친박계들도 역시 좀 이렇게 경선 과정을 좀 지켜볼 것 같아요. 그래서 친박계 후보가 지금 3사람이니까 어찌됐건 경쟁력이 누가 있는지 또 일반 국민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좀 보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른바 이제 낙점을 할 가능성, 친박계 전체가 낙점을 예.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지점을 그 비박계들이 잘 노리면 예. 그러니까 틈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뭐냐면 틈이요? 예. 친박계 간에도 좀 경쟁이 상당히 그 암묵적인 경쟁이 굉장히 있는 그런 그 국면이고요.
또 이번에 그 이른바 이제 범친박으로 이야기되는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친박계하고 좀 거리기를 좀 두려고 애쓰는 예. 그런 모습도 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박계 후보들조차도 전혀 완전히 외면하기 힘든 그런 부분. 예. 그래서 혁신을 매개로 해서 비박계가 친박계 후보 한두 명 정도라도 사실은 그 혁신의 틀 속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다면 예. 친박계 표가 좀 사실은 분열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는 거죠. 이거 역시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친박계 후보가 이제 세 분인데요. 이주영 의원, 그리고 한성교 의원, 이정인 의원 세 사람인데 세 사람 다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주영 의원은 범친박계로 불리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 친박 진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반면에 한성교 의원은 과거에는 친박이었지만은 지금은 본인은 강성 친박과 차별화된 유연한 합리적인 친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친박 진영의 지지를 받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정현 의원은 이 친박 진영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예. 대통령과의 그 특수관계 속에서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보이고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 친박 진영에 속해 있다고 보기보다는 대통령과의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박 전체 진영의 입장에서는 이주영 의원이 그래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이 친박 됩니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믿을 친박이 이번에 없다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친박계 입장을 예. 어떤 후보가 대변할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인데 아무래도 친박의 의견을 듣고 친박이 뒤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예. 그런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정병국 후보를 물밑에서 그래도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비박계 후보가 둘 아닙니까? 주호영 의원도 있고. 예. 김무성 전 대표가 계속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특정 누구 아무개를 이제 밀지 않는다. 다만 비박계 중에서 누군가 유력하면 그 사람을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가 이제 그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미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단일화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단일화 과정에 그럼 개입까지 할까? 그거는 조금 신중할 가능성이 없잖아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또 다른 계파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김무성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에 또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사실은 김무성 전 대표도 그 조직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서청원 의원 못지않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본인의 조직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그 단일화 이후에 비박계 후보 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일들은 분명히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무성 예. 대표가 지난주에 명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비주류다. 그리고 예. 이번 전당대회는 비주류 중에서 1등할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예.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내년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유리한 당대표,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본인이 뒤에서 엄청 지원할 것으로 네. 일단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전당대회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뭐 막판에 좀 그런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상당히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 하는 게 예.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김무성 전 대표가 본인이 그 당대표 될 때 사실은 친박계가 그때도 뭐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그때도 상당히 친박계가 주류였고 또 예.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 초반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기가 쉽지 않은 구도였는데 사실은 그 비주류로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예.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친박계를 좀 파고드는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어떤 그 배후에서 예. 역할을 꽤 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배낭여행을 뭐 떠난다고 했는데 배낭여행 중에도 뭐 어떤 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배낭여행을 될 하더라도 부분인 스마트폰은 것 가지고 가시지 않습니까? 연락은 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은 사파전입니다. 역시 비주류죠. 이종걸 후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나가지 말아라 이랬는데 이제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좀 파괴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예. 보여지고요. 본인이 출마하려고 했으면은 진작에 일찍 좀 출마를 해서 그래도 한 20-30%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비주류들을 결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예. 바로 아직까지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다음 주 8월 또 5일이면 예. 컷오프 경선을 하게 되는데 예. 본인이 좀 타이밍이 늦었고 현실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예.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출마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또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현실적으로 이
본인이 이야기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예. 당내 경선의 다이내미즘을 도입하기에는 좀 예. 역부족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듣기에는 좀 껄끄러운 얘기도 오늘 인터뷰에서 했더라고요. 문안에 대해서는 문안이 진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좀 들어보시죠.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런 그 의지가 이번 전당대회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공간에 제가 꼭 필요하다는 느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야말로 문안이 돼서 문안이 진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저주 섞인 예언자랄까요? 그런 예언 말씀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한 그 기대와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도 더 이상의 그 기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안이 되면 문안이 집니까? 뭐 사실은 이제 그러한 예. 우려를 하는 시각이 지금 뭐 야당 쪽에도 없진 않죠. 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워낙 지금 이제 현재 구도대로라면 그 문재인 전 대표가 당내 경선을 그냥 무사히 예.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해서 본선에 과연 갔을 때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 약간 이제 회의적인 시각들이 분명히 있는 네. 거죠. 출마 선언하자마자 근데 이런 그렇죠. 얘기를 이제 그 했네요. 부분을 예. 이제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거의 7대3 구도로 그 친노 친문이 이제 7이고 예. 비주류가 이제 그 3인 뭐 그런 그 구도 아니겠습니까? 이 구도를 본 이제 이종걸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6대4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려면 친노 친문 그 사이를 사실은 가르는 전략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오늘 그 얘기는 그러니까 친노 세력 중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그런 발언이었다. 사실은 그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예. 그러니까 친노 사이에서는 그래도 조금 평가가 괜찮은 비주류 쪽 인사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이제 감정적으로 터치를 하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이제 과연 이제 이 끝까지 가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어찌됐건 친노 친문도 표결집을 할 거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친노 친문의 전략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컷오프는 통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인 가운데는 이제 포함이 될 텐데 최종 단계까지 가서 과연 당대표까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여전히 좀 힘든 구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컷오프 통과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직은 뭐 그 표결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예. 다음 그 8월 5일 날 그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표결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앙위원회가 국회의원들과 선출직 그 뭐 지자체장들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친문재인 인사들이 많다고 보면은 예. 쉽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이종걸 후보가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대권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지금 더 이상은 물러설 데가 없다 하면서 사실상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미 그동안에도 사실은 사실상의 그 정계 복귀 선언을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예. 서울엔 과연 언제 오시는 건가요? 8월 말 정도에 오시지 않을까 네. 지금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최근에 그쪽 지역에서 계속 뭐 식사자 회동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뭐 책을 쓰신다 그랬는데 책 쓰는 작업은 이미 다 끝나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출간 시기만 지금 이제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 호남 지역 사실은 이제 여론 몰이에 어느 정도 지금 나선 그런 그 국면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는 예. 그 시기만 이제 그 결정만 남았는데 8월 말이 될지 이제 9월 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 뭐 정계 복귀는 확실하다. 네. 또 누구라도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건 서울로 올라오는 건 서울로 오는데 서울에 와서 어느 쪽으로 갈까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서로 이쪽으로 와라 이런 분위기인데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도 손학규 전 그 대표를 만나가지고 빨리 서울로 올라오시라. 그리고 빨리 정계에 복귀하시라. 이런 부탁을 했고요. 또 국민의당의 박지원 그 원내대표도 빨리 국민의당으로 와서 안철수와 경쟁해가지고 그래야지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카드를 만들 수 있다. 예. 이렇게 양당에서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예. 손학규 전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아직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적을 두고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 행보를 일단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까 우리 이종훈 박사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책 준비가 됐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에 출판 기념회도 하고 또 동아시아 연구재단의 그 창립 기념 또 토론회도 하면서 본인의 대선 행보를 일단 할 것으로 보여지고 예.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경선을 해서 본인이 승리할 가능성이 정말 전혀 없다. 예. 이럴 경우에는 내년 초 아마도 본인이 예. 중대 결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래픽에서 김종인 대표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서로 이제 끌고 있는데 네. 어느 쪽이 힘이 더 센가요? 요즘에 뭐 부산행이라는 영화도 지금 예. 이제 부산행이요? 나왔습니다만 예. 이제 서울행은 확실합니다. 예. 서울행 KTX 타시고 이제 서울역에 도착하신 다음에 예. 마포행을 이제 버스를 타실지 이제 여의도행 버스를 타실지 이게 지금 관심사인데 예. 당분간은 그 버스를 안 타시고 관망하실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뭐 양당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애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애는 하고 있는데 이게 참 묘한 구애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셔서 대권 주자로 저희가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가 예. 아니고 저희 당에 다 유력한 대권 주자가 있는데요. 예. 오셔서 함께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페이스메이커로 예. 지금 이제 구애를 하기 때문에 이 손학규 전 고문 입장에서 성에 차겠습니까? 사실은 예. 정계 은퇴까지 했고 정계 복귀하는 마당에 뭐 대권으로 가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선택 어느 쪽도 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중간지대에 머물면서 그 좀 더 큰 정계 개편 그 과정에서의 본인의 역할 1차적으로는 거기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예.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정계복귀 선언이라는 제목은 저희가 참 여러 번 달았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서울은 언제 오실지 좀 두고 보겠습니다. 서성교 YTN 개건 해설위원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